오늘은 햄릿 큐원 남자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햄릿 큐원은 셰익스피어가 공연을 목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각색한 버전입니다. 햄릿 큐원은 막이 없으며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신 후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햄릿 큐원 2장 햄릿 대사입니다. 모두들 왕의 즉위식과 결혼식을 축하하며 떠난 자리에 햄릿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사를 연기할 때에는 반복되는 대사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탄사 5가 4번, 결혼을 이라는 대사가 3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톤과 템포, 음색과 볼륨 등의 변화를 주어서 연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햄릿 큐원 3장 레아티즈 대사입니다. 코람비스의 아들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아티즈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레아티즈보다는 레어티즈에 더 익숙하죠. 레아티즈는 프랑스에서 햄릿 선왕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에 앞서 레아티즈는 그의 여동생 오피리아를 걱정합니다. 햄릿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혹여나 나중에 버림받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며 정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햄릿 큐원 4장 햄릿 대사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햄릿에게 그의 친구 호레이쇼가 나타납니다. 마셀러스와 버나드가 밤에 보초를 서다가 선왕의 유령을 봤으며 자신도 같이 봤다고 말합니다. 햄릿은 충격을 받고 오늘 밤 자신도 같이 보초를 서겠다고 합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그들 앞에 선왕의 유령이 다시 등장합니다. 너무도 그리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햄릿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대사가 그 대답입니다. 햄릿 큐원 5장 햄릿 대사입니다. 선왕의 유령은 그들로부터 햄릿을 따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았을 때 자신은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사를 당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햄릿의 어머니와 근친상간의 잠자리를 하고 있는 현재의 왕, 즉 햄릿의 삼촌이자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힙니다. 햄릿으로부터 복수를 다짐받고 유령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자, 혼자 남은 햄릿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햄릿 큐원 7장 코람비스 대사입니다. 우리는 플로니어스로 잘 알고 있지만 햄릿 큐원에서는 코람비스로 등장합니다. 코람비스는 오피리아가 햄릿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햄릿에게서 그 어떤 선물도 편지도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햄릿이 미친 듯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부지만 코람비스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햄릿 큐원 7장 햄릿 첫 번째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입시생이나 배우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독백은 원본과는 다르게 죽느냐 사느냐가 책 속의 한 구절이고 그래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그 구절에 대한 햄릿 자신의 반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아니 잠드는 건 꿈을 꾸는 것이 책 속 구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햄릿 큐원 7장 햄릿 두 번째 대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독백을 마칠 때에 오피리아가 햄릿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편지와 선물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똑똑한 햄릿은 오피리아의 믿지 못할 행동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주목할 대사는 수녀원에 가라는 대사인데 이 대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수녀원이 창녀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햄릿 큐원 7장 햄릿 세 번째 대사입니다. 유랑극단 배우들이 도착합니다. 햄릿은 연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들을 만나자마자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며 그 자리에서 한 대목 연기해 줄 것을 권합니다. 배우들은 피러스에 의해 프리암이 쓰러지는 장면과 프리암의 아내 헤쿠바가 슬픔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이 대사는 혼자 남아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햄릿의 독백입니다. 햄릿 큐원 9장 햄릿 첫 번째 대사입니다. 햄릿은 배우들에게 선왕의 살해 장면을 연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왕의 자백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물론 햄릿은 사건을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 자신이 햄릿의 입을 빌어서 당대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햄릿 교원 9장 햄릿 두 번째 대사입니다. 연극을 보고 사색이 된 왕은 자리를 피합니다. 왕의 반응을 본 햄릿은 왕이 아버지를 독살한 살인자라는 확신을 얻었으며 과감하게 복수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의 편에 서서 자신을 떠보려고 했던 두 친구 로센크라프트와 길더스턴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간사한 행동을 지금까지 참아왔던 햄릿은 뼈있는 말솜씨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햄릿 교원 10장 왕 대사입니다. 완전 범죄를 확신했던 왕은 배우들의 연극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과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왕이 자신의 자리를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햄릿 교원 10장 햄릿 대사입니다. 코람비스는 햄릿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에게만큼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코람비스의 설득에 왕비는 햄릿을 자신의 침실로 부르게 되고 햄릿은 그 부름에 응합니다. 어머니에게 가던 중 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왕을 발견합니다. 보는 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복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꺼낸 칼을 다시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햄릿에게 있어 보입니다. 햄릿 교원 11장 햄릿 대사입니다. 햄릿은 기도하고 있는 왕을 지나쳐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사실 코람비스는 커튼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죠. 왕비는 새아빠인 왕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다며 햄릿에게 크게 호통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분개하며 두 사진을 보이며 두 왕, 즉 자신의 아버지 햄릿 선왕과 현재의 왕 삼촌을 비교하며 어머니의 죄를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햄릿 교원 16장 광대일 대사입니다. 햄릿이 칼을 꺼내자 왕비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커튼 뒤에 숨어있던 코람비스 또한 소리치게 됩니다. 이 소리에 햄릿은 코람비스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슬픔과 그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연인 햄릿 왕자라는 사실에 그만 오피리아는 미치게 되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대사는 오피리아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 비판하는 무덤지기 광대 1의 대사입니다. 햄릿 교원 16장 햄릿 대사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프랑스에서 다시 귀국한 레아티즈는 오피리아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오피리아를 땅에 묻으며 오열하는 레아티즈 앞에 햄릿이 나타납니다. 햄릿 또한 코람비스를 죽인 이유로 왕의 계략에 따라 영국으로 쫓겨났었죠. 다시 돌아온 햄릿 역시 오피리아의 죽음을 맞이하여 크게 오열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햄릿 교원 남자 대사 모음이었습니다. 대사 모음 영상을 원하시는 작품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와 가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